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는 요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는데도 골절이나 심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 기본적인 진단이 병원에서 발급이 되어지고 진단 2주, 3주 이런 환자들이 사고 후에 겪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사고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진단은 2주가 나왔다면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판단은 뒤로 하고요. 요즘의 교통사고는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사고의 유형이 크다 할지라도 안전벨트 잘하고 에어백이 터지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서 차량은 아주 크게 부서졌고 폐차를 해야 하거나 견적이 500만원, 6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도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 의사도 골절이 없는 환자는 그저 그런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은 어떻게 하면 적은 금액으로 사고 초기에 합의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좀 답답하고 말이죠.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서 약 80%에서 90%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엄청 크게 손상을 입었다면 차량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차량 손상과 비례해서 신체 손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사실적으로 모든 사고의 충격은 뼛속 깊이 또 근육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원에서는 염좌 또는 좌상 또 타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친 환자들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치료를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 망가진 차량의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자, 교통사고가 컸다면 차량을 완전하게 고쳐서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손해가 막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아무리 잘 고쳐도 사고 이전의 차량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경락손해죠. 차량 자동차 시세 하락분을 보상해 주는데 이것이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관에는 출고 1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약 20% 정도를 보상을 해줍니다. 또 출고 1년에서 2년 된 것은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출고 2년에서 5년 넘은 것은 5년 정도 되는 것은 10%인데요.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차량이죠. 새 차죠. 이런 차가 견적이 8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20%면 160만 원을 경락손해로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차 다 고쳐서 중고차 시장 가져가 보세요. 딜러들이 말이죠. 사고 경력이 있는 차량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아주 헐값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주 훨씬 손해가 크게 나는데 보상은 아주 기계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더 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 관리를 아주 잘해서 10년 이상 그렇게 된 차량이 사고가 크게 났다면 그 차량 가격은 무척 적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내가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기능도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온 것이죠. 차량 가격은 약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고쳐줄 수 없다면서 폐차를 하고 시세만큼만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손해일까요? 그 돈으로는 나와 똑같은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언제나 피해자의 영원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골병든 내 몸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인가? 몸도 차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육, 관절, 세포 이런 몸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큰 데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합의를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간 동안 충분히 잘 치료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약 90% 이상 원상 회복이 되었을 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 한 적 한 번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실에 누워서 병원에서 주는 밥 드시고 야식 드시고 체중 늘어서 태어나지 마시고 또 리모컨 만지작 거리면서 TV만 볼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동영상 등 공부 많이 해서 피해자의 피해 권리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 꼭 한번 다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대책으로 해서 진단 2주, 3주 뒤만 정당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세부적으로 첫 번째인데요. 사고 초기는 무조건 며칠이라도 입원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말이죠. 사고 초기부터 통원 치료를 하는 피해자와 사고 초기 아주 내가 바쁘더라도 3, 4일이라도 입원하고 나서 통원 치료를 하는 그런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에 짧은 기간이라도 입원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치료하면서 통증이 가시지 않는 부위는 꼭 정밀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병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그 정밀검사죠.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때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찍고 싶다고 해서 찍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 허리, 어깨, 무릎 이 정도에서 제일 회복이 안 되고 아픈 부위는 뭔가 촬영을 하게 되면 숨겨진 병명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밀검사를 한 곳 정도는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량 보상입니다. 시세 손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면 대인 합의를 할 때 여러 차례 보상 직원에게 강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들이 조심조심하면 절대로 합의금 많이 주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차량이 폐차되었다면 사용 중인 차량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도 해서 다른 명목이라도 합의금에 좀 얹혀주는 그런 합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서 진짜로 피해만 보는 진짜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통원치료 1일당 교통비 8,000원을 보험회사에서는 적용하는데요. 향후 치료비라도 해서 더 요구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이유는 말이죠. 이번 치료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용노임 단가도 월 300만 원이 초과됐거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통원치료 1일당 교통비로 8,000원을 적용해 주는 것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병원을 갔다 오는 시간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병원 가면 의사 바로 만나나요? 대기자가 많으면 한참 또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의사 보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되죠. 이걸 다 합산 계산하게 되면 병원 하루 통원치료 가게 되면 3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내가 치료로 인해서 손해를 본 3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주는 격입니다. 오늘은 진단이 2주, 3주라서 또 골절이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지를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제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는 피해자들도 많았고 이 영상 덕분에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지식을 기초로 해서 보험회사와 만족할 만한 합의를 했다는 답글을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더 잘하라는 덕담으로 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영상을 제작해서 피해자들과 지식 공유를 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욱장TV였습니다.